지금도 이제 해외의 주요한 분들하고 네. 많이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데 네네. 지금 현재 이제 헌재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어떻게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해외에서는요, 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한국 내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사실은 상당수의 어떤 여론 주도층이나 지식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게 세계 사적인 의미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반민주 세력에 의하여 좌절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약간의 취약점을 보이긴 했지만 네, 회복력을 가지고 이거를 극복할 거냐 아니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극우 세력이 결국은 준동을 해가지고 네. 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 상황이 그리로 갈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이겨낼 것이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뭐 싸움이랄까, 빛의 혁명의 추이는 네, 한국 내에서만의 의미를 갖는 것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범세계적인 함의를 네.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자유민주 세력이 결국은 반민주 세력을 극복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려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과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있어요. 네, 영국이나 그렇죠. 폴란드나 독일이나 그런데 큰 관심사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언론 매체들도 가령 뭐 BBC나 이코노미스트나 그런 매체들이 큰 관심 갖고 보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네. 한국에서의 이 사안은 한국에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네. 여기서 민주주의가 승리해내면은 그런 여파가 다른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네네. 네. 사실 뭐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그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유럽에서조차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배워야 한다 할 정도로 아주 칭찬이 자자했는데 지금 이런 나라에서 구테타, 친위 구테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국격이 완전히 추락되고 이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조류들이 극우들의 득세하는 조류에서 실제 우리가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네. 세계가 다시 볼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월요일 이어서 저는 사실 월요일 느낌이 별로 없긴 한데 월요일 되면은 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특히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도는데 한국 갤럽 여론조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탄핵 이건 한국 갤럽이네요. 네, 탄핵 찬성이 58%, 정권 교체가 51%.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탄핵을 찬성하고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률이 높아요. 그럼요. 69%. 69%.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중도층 거의 70% 그렇죠. 가까이가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거는 대다수의 여론이 지금 네.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읽혀지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여론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네. 이 여론조사가 어쨌든 그들도 볼 것이고 공식적인 자료라면은 이런 것들도 좀 살펴서 이번 주 안에는 여론이 이 중도층 거의 70%가 69%가 그러니까요. 탄핵을 찬성하니 네. 이번 주 안에 또 만약 결론이 안 나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정말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차기 양자 대결도 저희가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양자 대결을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느 후보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현재 카더라로 돌고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대선 후보들과 겨뤄봤을 때 20% 포인트 이상 다 벌리고 있습니다. 네. 저 정도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전략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잡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나오지 그래서 네. 계속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악마와 이재명 대표의 비난 그거 말고는 본인들의 어떤 정책이나 네.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승전 이재명으로 네, 지금 네.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극우에서는 그렇게 네. 가지고 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곧 파면 날 거로 확신하는데 나면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고 그럼 막강한 야당의 후보 그리고 아주 유망한 후보를 죽이길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기승정 모든 것이 이재명 탓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전에는 이제 어떤 네. 공격이 있었냐면 그 민주당의 지지도는 낮은데 네.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의 지지도만 높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나오냐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돌려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론조사 꽃에서 오늘 조사 결과 발표한 거를 보면은 네. 민주당이 52.4%가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거 네, 한번 당 띄워봐 지지도군요. 주시겠어요? 네네. 네. 당 지지도도 지금 현재 저 정도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들은 당의 지지도조차도 지금 못 가져간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낸 조사 기관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지도도 이것도 엄청나게 결집해서 38%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민의힘도 새로운 대선을 하려면은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부정하고 출당을 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그렇죠. 막 80 몇 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을 기각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전혀 다음 정권을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당이 됐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그럼요. 상식적인.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대선을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제 판단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네. 뭐 각국의 그 의회나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가 누구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관심이 크죠.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들은 좀 어떻게 좀 포착이 되는 것이 좀 있나요? 역시 이제 관심의 중심에는 이 대표가 있죠. 우선은 계엄 난 날부터 네. 계엄 해제를 끌어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한 중심에 이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에 물론 역할이 컸지만 또 민주당에는 이 대표 지도하에 움직인 바가 있고 네. 또 국민들한테 국회로 나와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라는 네.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온 경위도 있고 해서 갑자기 이제 이 대표가 언론의 중심에 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동안에 이 대표께서 외신들하고 인터뷰한 수치를 보면 네. 엄청납니다.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외신하고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죠. 한 네네네. 뭐 BBC, 언제 한번 그걸 CNN, 모아봐야 되겠네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디 이코노미스트, 네. 그다음에 일본 언론 네. 한 20개쯤 되리라고 아.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대선이 조기에 오리라고 짐작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는 대선은 없을 거고 금년 한 중반부쯤에 대표님 모시고 미국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네, 얘기를 네, 했어요. 우리 김병주 그렇죠. 의원님하고 네, 같이 네,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미국 갔을 다녀오셨죠, 때도 이제 사전에. 그때 준비 차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미국에 가시게 되면 가시기 전에 미국 내의 주요 언론과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 또 그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이렇게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뉴욕 타임즈를 할까 월스트리트저널 할까 또 하려면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그런 고민을 네, 하고 네.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세계 주요 언론하고 인터뷰 한 20곳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어. 그 어떤 어텐션을 받게 되고 네. 그 중심에 서게 된 점이 있죠. 언제 한번 저기 위성락 의원님 모시고 그 당시 계엄 이후에 네. 그 민주당의 리더였던 이재명의 네. 그 인터뷰 내용들 중에 네, 주요한 것들 좀 뽑아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네, 만들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네. 아주 많이 하셨고 효과도 아주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